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그래프에 대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엑셀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갑자기 무슨 그래프를 만들어 오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약간 막막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럴 때 참고했던 자료들이 몇 개 있어요. 이코노미스트 잡지 다들 아시죠? 이 잡지가 그래프가 보면 되게 깔끔하고 디자인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잡지에 있는 그래프를 디자인을 좀 참고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발췌한 이 스타일의 그래프를 엑셀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꿀팁도 하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이 예시 그래프는 전 세계 원유 가격이랑 생산량을 비교한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자체에서 눈에 띄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요, 이중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으로는 자세히 보시면 이 곡선 형태가 되게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어요. 이 각각의 값이 꺾여져서 연결되는 것보다는 이제 완만하게 곡선 처리를 해서 좀 부드러운 시각적인 효과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범례가 각각의 축에 맞게 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그래프를 매우 비슷하게 구현을 해볼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데이터는 각 연도별로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가격과 그리고 그거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간단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보시면 꺾은 선 그래프네요. 그래서 저희도 꺾은 선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먼저 우리의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삽입해서 여기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참고할 수 있게 제가 여기 밑에다 둬볼게요. 자,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지금 연도까지 이렇게 표시가 됐고 배터리 가격은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EV 판매량이 지금 배터리 가격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이게 100만 대로 축소가 됐다 보니까 0.05, 0.1 숫자가 이래가지고 거의 0에 지금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좀 손을 봐볼게요. 제가 먼저 할 거는 연도 그래프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연도는 여기 X축에 표시가 되도록 바꿔볼게요. 그래프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연도까지 범례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연도는 여기 가로축 레이블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축 레이블에 편집으로 들어가서 축 레이블 범위는 이렇게 연도를 선택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자, 그래프에 있던 선이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도가 여기 밑에 X축 레이블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0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여기 밑에 보시는 예시처럼 이중축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애초에 지금처럼 단위가 다르거나 아니면 숫자의 범위가 너무 다르거나 할 때는 이중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중축을 넣는 방법은 차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밑에 혼합으로 가봅니다. 혼합으로 가면은 우리의 두 개의 계열이 이렇게 뜨고요. 우리는 모두 다 꺾은 선으로 표현은 할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도 꺾은 선으로 바꿔줄 거고 전기차 판매량도 꺾은 선으로 유지할 거예요. 여기 옆에 보조축이 나와 있어요. 보조축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조축을
어떤 계열로 할 건지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배터리 가격은 여기 원래 주축으로 할 거고요. 전기차 판매량을 보조축으로 할게요. 이거를 누르는 순간 여기 오른쪽에도 축이 하나 생기면서 전기차 판매량은 이 오른쪽 축을 따르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사실 이렇게만 표현해도 우리가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큰 골격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여기 밑에 이코노미스트 차트처럼 바꿔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차트 제목은 일단 없애볼게요. 차트 제목을 없앨 때는 이 제목 박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를 클릭을 하면 안에 더 작은 박스가 생기는데요. 이 작은 박스를 늘리거나 줄이면은 이 그래프 자체의 크기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범례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밑에 들어가 있는데 범례도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기 축의 간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쓰여져 있는지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0에서 시작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위가 200씩 늘어나고 있어요. 200씩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축이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400씩 늘어나도록 해볼게요. 축의 간격을 늘리고 싶을 때는 이 축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옆에 축 옵션이 떠요. 그리고 단위가 기본은 20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400으로 맞춰볼게요. 간격이 커지면서 조금 더 깔끔해졌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축도 지금 기본 단위가 2씩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4로 바꿔볼게요. 축 레이블이 조금 정돈이 됐습니다. 이제 색깔을 입혀볼 건데요. 색을 입힐 때는 이 선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선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이 페인트 아이콘이 뜨고요. 여기서 저는 실선을 선택을 하고 색을 이 색으로 칠해볼게요. 그러면 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이었잖아요. 그거는 이 페인트 아이콘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완만한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선이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녹색 선도 똑같이 해볼게요. 한번 클릭을 하고 여기 페인트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실선으로 바꾸고 색상은 짙은 버건디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완만한 선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색상까지 어느 정도 모방이 됐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범례가 없잖아요. 어떤 그래프가 어느 축을 따를지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 선색과 Y축의 색을 맞췄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 배터리 가격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 축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파란색으로 맞춰봅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것 같으면 글씨를 좀 키워볼게요. 오른쪽은 이렇게 색을 맞추고 글씨를 좀 키워볼게요. 자, 이제 제목을 넣어볼게요. 차트에 제목을 넣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차트를 클릭하시면 옆에 플러스 아이콘이 뜹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면 위에 차트 제목을 쓸 수 있는 박스가 떠요. 여기에 직접 뭐 입력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프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거 중요해요. 그래프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직접 수기로 제목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수식줄에 는을 쓰고 우리의 제목이 적혀 있는 셀을 참조를 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만든 텍스트 박스에 우리의 제목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볼드체 하고 싶으시면 텍스트 박스만 잡고 컨트롤 B 해서 볼드체를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각 축 위에 범례를 써볼게요. 범례를 여기 위에 각각 축에 맞게 올려볼게요. 삽입을 누르고 텍스트 박스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넣을 위치에 클릭을 해서 갖다 붙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텍스트 박스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리의 범례는 결국 이 표에 머리글이겠죠. 자, 파란색 축은 배터리 가격이기 때문에 B2 셀을 갖고 올 거고요. 색상을 파란색으로 맞춰볼게요. 볼드체는 해제하고 이거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기울기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울기를 해서 범례를 이렇게 위에 적어볼게요. 오른쪽 축에도 똑같이 범례를 적용을 하려면 그래프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삽입에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를 넣어주고요. 이게 텍스트 박스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C2에 있는 머리글을 가지고 올 거예요. 사이즈를 줄이고 색상은 이렇게 갈색으로 바꾸고 볼드체는 해제하고 컨트롤 I를 눌러서 기울기 서식을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100만 대가 이 헤더 자체에서 100만 대가 지금 엔터로 쳐가지고 밑으로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서 헤더 자체에서 이거를 올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되고 오른쪽 정렬로 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이제 서식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데이터랑 마지막 데이터를 좀 비교할 수 있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선을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이 전체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레이블을 붙이고 싶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 하나만 잡혀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다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면 이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되는 값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색상을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데이터 포인트만 잡으려면은 마지막 부분만 2번 클릭을 해서 오른쪽 클릭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막대로 표현하고 싶고 하나는 꺾은 선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방금 만든 차트를 복사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꼭 다른 데를 선택을 한 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 가격을 저는 바로 바꿔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프가 선택인 상태에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시면 아까 우리 혼합 차트였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을 꺾은 선이 아니라 바로 바꿔봅니다. 그럼 이제 바로 바뀌었는데 색이 좀 이상해졌죠? 바를 잡고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서 페인트 아이콘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로 해서 아까 이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있을 거예요. 이 바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를 없애고 싶으시면 여기 테두리에서 선 없음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 바랑 바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고 바가 더 뚱뚱해요. 지금 제 그래프는 바가 날씬하잖아요. 이것도 고쳐볼게요. 마찬가지로 바를 클릭을 하시고 한 번 클릭하면 전체 바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 클릭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면은 간격 너비가 있어요. 지금 간격 너비는 150%로 상당히 넓은데요. 이거를 저희는 줄여볼게요. 한 40 정도로. 그러면 바랑 바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이 막대 자체는 더 뚱뚱해집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꿀팁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에 좀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중간에 열이 추가가 되면은 그래프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면 매번 이거를 이렇게 수동으로 줄여야 되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열이 추가가 되건 행이 추가가 되건 이 그래프 크기는 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프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밑에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사실 그냥 이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떠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속성에서 변하지 않음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제가 그래프 하나는 변하지 않음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밑에 그래프는 제가 위치만 변함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D랑 F 사이에 열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그래프는 아예 변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새로운 열이 DEF가 추가가 되어도 이 위치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대신 아까처럼 얘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밑에 그래프는 제가 위치만 변함이라고 했어요. 위치만 변할 때는 이 새로운 열이 삽입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얘가 옆으로 밀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